안녕하세요. 나은기내과 원장 김대환입니다. 인간은 이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죽는 거를 막자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닌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나이가 드는 게 과연 정상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저를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 우리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면서 좀 이렇게 쉬운 말로 이제 오래된 자동차처럼 여러 가지 기능이 좀 떨어지죠. 근데 과연 그게 정상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질문은 제가 갑자기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구글, 아마존, 수십조, 수백조의 돈이 몰리고 있는 이 바이오 시장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게 인류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돈 순서를 세워보면요. 이 2위가 바로 건강 관련 비용입니다. 건강해지고 싶어서 나이 들지 않게 피부가 더 탱탱하게 풍성한 머릿결 돈을 얼마나 쓰시겠어요? 엄청나게 쓰고 있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노화의 원인. 실제로 현대의학이 자본과 기술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노화가 과연 자연스러운 건가? 라는 이야기를 현대의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200년, 300년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100년, 120년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내가 100년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노화가 되지? 왜 우리가 나이가 들지? 라는 질문에 답을 먼저 해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답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왜 노화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만 드려보려고요. 재미가 좀 없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재미없는 얘기를 들어야 뒤에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DNA가 이 안에 꼬불꼬불 이렇게 몰려있는 겁니다. DNA가 이렇게 막 물려져 있고 이 염색체라고 해서 이 염색체 끝단에 이 텔로미어라는 유전자를 보호하는 일종의 가장 많이 쓰는 비유가요. 운동화 끈에 있는 그 플라스틱 덩어리를 우리가 텔로미어라고 가장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일종의 그 골무 같은 거예요. 단백질 덩어리예요. 얘가 풀려서 유전자가 풀려서 DNA가 RNA로 전사가 되고 RNA가 리보솜에 들어가면서 단백질 합성을 도모하는데 얘가 이제 풀렸다 꼬였다 이런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텔로미어가 점점점 짧아집니다. 텔로미어의 단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란색으로 된 이 텔로미어, 유전자의 끝단에서 이 텔로미어를 점점점 분열하면서 이게 짧아지는데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텔로미어가 짧아진 놈은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사멸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노화라고 해요. 그래서 텔로미어를 줄이지 않게 하는 연구도 엄청 많아요. 자, 이거는요.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고요. 세포핵에서 유전자가 나와서 DNA, RNA로 변환이 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리보솜에서 합성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세포라는 공장 안에 있는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대사를 하는데 이 대사의 산물이 발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야,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한다던데 이 노화의 주범이라던데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먹어야 한다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활성산소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일종의 대사 산물인데 산소인데 이온가가 좀 부족해서 막 누군가를 막 못 만나서 안달이 나 있는 산소예요. 그러니까 분자 구조상 안정화가 되어 있는 O2가 아니라 음이온가 하나가 부족해서 다른 데랑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전자덩어리가 활성산소인데 활성산소가 DNA 손상을 도모하더라. 활성산소는 또 언제 많이 생긴다고요? 방사선, CT 같은 거 찍으면, 엑스레이 맞으면, 비행기 타면, 담배 피면 이런 것들, 대기오염, 미세먼지 들어오면, 몸에 염증이 심해지면 활성산소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DNA가 손상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DNA 손상, 그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DNA 손상이 두 글자로 노화라고 해요. 노화. 이제 슬슬 노화에 대한 비밀이 풀리는 것 같아요. 자가사멸세포 기능이생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 암세포죠. 암세포는 우주에서 날아온 다른 세포가 우리 몸을 공격해 라는 게 아닙니다. 암세포는요, 내 몸 안에 있는 정상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분열을 해서 있을 만큼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있어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정상세포가 과분열이 되는 게 암세포입니다.
그러면요, 정상세포가 과분열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사멸세포 시스템의 이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포가 때가 되면은 죽어야 되거든요. 세포가 때가 되면 자기가 예쁘게 완전 연소가 돼서 사그라져야 돼요. 이걸 의학용어로 이제 에이포토시스라고 하는데, 이 세포 사멸화 과정에 기능 이상이 생기면 노화가 찾아옵니다. 세포 수준의 유전자 손상이 일어나요. 자, 이거 말고 한 대여섯 개 정도의 노화의 원인이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고요. 한마디로 노화의 원인을 정리하면 유전자의 기능 이상, 텔로미어의 쇼트닝, 활성산소의 공격, 에이프토시스라고 하는 자가사멸세포 기능의 이상으로 유전자 기능의 이상이 오면서, 아까 유전자를 뭘 한다고요? 단백질을 합성한다고 그랬죠. 단백질 함성에 이상이 생기면서 노화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흐름이 생기지 않으니까 콜라겐 세포 재생이 안 되니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요. 혈관 내피 세포가 망가지니 혈관이 막히고요. 단백질을 적절히 청소해주지 못하니까 머릿속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변성 단백질이 쌓이면서 노화가 생기는 겁니다. 유전자의 기능 이상. 물론 여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긴 한데 크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유전자의 기능 이상으로 단백질 변형이 오면서 노화가 된다는 게 현대의학이 지금까지 알아낸 노화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노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재미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분한테 이거 보여주시면 이 유전자 부분은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유전자에 대한, 노화에 대한 얘기를 최대한 10분 내에 이제 쉽게 정리하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나은기래과 원장 김대한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노화에 대한 두 번째 얘기를 한번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